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비와 함께 최대 8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차바는 초속 35m를 넘는 강풍이 예상돼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과 집 안팎의 강풍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오기 복원 사업이 경남에서 결실을 맺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내년 자연 방사를 위해서는 안전한 서식지 마련이 우선 해결 과제입니다. 김해 신공항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영남권 시도가 제각각 행보를 보이며 오늘 부산에서 열린 실무회의에 경남은 불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하면서 경남 지역도 내일 새벽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강한 바람과 비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해 속천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대환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진해 속천항에도 저녁 들어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면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파도 역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녁 8시를 기해 남해 동부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남해 동부 앞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기상청은 밀양과 의령 등 경남 내륙 지역까지 내일 새벽을 기해 태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는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의 강한 중형 태풍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수증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까지 강한 비와 함께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3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해안에는 2m에서 최대 8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방파제나 해안도로의 해일 피해, 저지대에 있는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통영과 창원해경은 오늘 오후 조업 중인 선박과 항해 선박에 안전해역으로 선박을 미리 이동시키고 소형 선박들은 무트로 끌어올려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여객선과 유람선, 어선 등 14,000여 척의 운항이 통제돼 통영항과 속천항 등 주요 항으로 피항해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내일 새벽 3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어 내일 정오쯤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진해 속천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와 함께 초속 35m가 넘는 강풍 피해도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경남 지역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석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올해 첫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진로도 보시면 제주 먼바다에 위치해 있고요.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내일은 경남 해안을 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8호 태풍 차바는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7m의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입니다. 이동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이라 태풍 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보시다시피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이 통과하는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해상은 물결이 최고 7, 8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경남 지역도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수량은 50에서 많게는 250mm 이상으로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고비가 되겠습니다. 또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이 부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태풍이 북상할 때는 평소 상상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강풍 피해 예방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당시 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 매미.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집 주변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붕 위나 집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또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부착물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수 장목도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선 미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08년 암수 한 쌍으로 시작된 따오기 복원 사업이 결실을 맺어 오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내년에는 자연에 방사할 예정인데 서식지 마련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198호 따오기가 힘차게 비상합니다. 서너 차례 공중을 날아다니더니 우아하게 땅으로 내려옵니다. 30여 년 전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춘 따오기. 지난 2008년 중국에서 기증받은 암수 한 쌍으로 복원 사업에 들어가 8년 만에 171마리로 늘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컸고 따오기를 날아다니는 거를 직접 보니까 제갈같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따오기 20마리는 모두 지난해 태어난 어린 따오기입니다. 20마리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에 잘 적응하는 따오기들만 선별해 내년 여름쯤 야생 적응 훈련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사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300마리를 순차적으로 방사할 계획이지만 따오기가 생존할 수 있는 서식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포늪 주변 농지를 따오기 서식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보상금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우포늪 주변을 벗어난 따오기의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한 50%가 소실입니다.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서식지 확보, 먹이터 확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30여 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온 따오기. 복원에 이어 성공적인 야생 적응을 이끌어내는 두 번째 과제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극도의 갈등을 빚었던 영남권 자치단체들이 김해 신공항 후속 대책 마련에도 제각각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열린 후속 대책 실무회의에 경남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 입지 발표 이후 경남과 부산, 울산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첫 실무회의. 3개 시도가 도로와 철도 등 김해 신공항 교통망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부산시는 신공항 도시과장 등 3명이, 울산시는 교통정책과장 등이 각각 참석했지만 경남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을 안 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남도를 설득해가지고 계속 참석을 하도록.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도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주관하는 신공항 협의회에만 참석한다는 입장입니다. 불경한다고 해서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될 부분인데 그 이중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각각 입장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대구 경북도 아마 서로 입장이 있는데 실제로 경남과 부산, 울산의 김해 신공항 후속 교통망 대책은 제각각에 가깝습니다. 부산은 부정과 구포에서 신공항 KTX 건설, 부산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이, 울산은 울산에서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 울산에서 양산 신공항 광역철도 건설이, 경남은 활주로 3.8km 연장과 대구에서 밀양 신공항 KTX 건설이 포함됐습니다. 입지 선정 때도 갈등을 빚었던 영남권 자치단체들이 신공항 후속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거제 본사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달 30일 거제 대우조선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재호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선 정황을 발견하고 자료 확보 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과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간 기업이 8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준영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경남과 부산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등으로 이전한 기업이 888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남 부산권의 이전 기업은
지난 2013년 250여 개에서 지난해 330여 개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 명동지구 마리나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김성찬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명동지구 마리나 사업을 위해 친수공간 9만 2천 제곱미터의 개발 계획을 확정해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해 속천항 운영 개선을 위해 방파제를 140m 연장하고 진해구 제덕동 선착장을 신설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마산의료원이 2년 5개월 동안의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개원했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 건물은 총 공사비 59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300병상 규모로 지어졌고 137종의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옛 병동 자리는 장례식장과 음압병동,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가 오늘 오후 7시 30분 창원 성산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문화 공연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경남의 송전솔로 지중화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에게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남의 송전 지중화율은 2.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로 낮습니다. 반면 대도시의 송전솔로 지중화율은 서울 89%, 인천 66%, 부산 4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을에 주로 자라는 야생 독버섯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내에서 자생하는 버섯은 1,900여 종이고 이 가운데 식용버섯은 500여 종, 독버섯도 240여 종에 이른다며 야생버섯은 정확한 이름과 용도를 알기 전에는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독버섯인 흰갈대버섯과 개능이버섯, 노란다발버섯 등이 식용버섯과 유사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본류에서 원수를 공급하는 경남과 부산의 정수장에서 정수약품 사용이 최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